이 수익률 곡선이에요. 이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 채권이 왜 중요하냐? 채권의 가치 평가에서 우리 수식 한번 써볼까요? 만기가 그쵸? N년도예요. 그러면은 매년 쿠폰을 줘요. 현재 이자율, 이게 R이라는 게 뭐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C에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가서 만기 때 페이스 밸류를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제 퓨처 밸류라도 보고 이걸 페이스 밸류라고 할게요. 전요.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그럼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요 액면 이자율 얼마 주냐? 이제 쿠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표채. 그다음에 만기 때 액면가가 얼마냐? 만기가 얼마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신 요 R이라는 건요. 굉장히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R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 우리 가격이 바뀌죠. 대신 요 R과 가격은 어떤 관계죠? 우리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R이란 말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뭐 이자율.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뭐죠? 아,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었어. 수익률이 높아. 라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말도 되지만요. 그걸 역으로 한다면 내가 저렴하게 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수익률이 높다는 건요. 말 그대로 채권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채권은 만기 때 줄 수 있는 돈이 딱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채권은요. 너는 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래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간 상태에서 사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R이라는 건 수익률인데 여기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요 그래프를 얘기해요. 그럼 뭐와 뭐와의 관계냐?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종속 변수라고 해볼게요. 요 R이라고 할게요. 요건데 요 R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R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채권에서 뭐 이자율 이런 것도 다 yield라고 하죠. yield, 그렇죠? yield, 그렇죠? yield고 얘는 만기, 그렇죠? 요 N이에요. 만기. 그래서 만기하고 채권 투자 수익률, 뭐 채권 수익률 앞에 투자라는 말이 뭐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만기하고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 간의 관계가 바로 수익률 곡선이다. 그렇다면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좀 더 자세히요. 보시면 여기 뭐 스티프도 있고 뭐 노멀도 있고 플랫도 있고 뭐 인버티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똑같은 채권.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요 만기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라면 예를 들어 뭐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발행자가 동일해야 돼요. 발행자. 예를 들어 여기 발행자가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외국 정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의 발행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어떤 발행자가요 3개월 만기짜리 채권도 발행하고 어떤 발행자가 1년 만기짜리 채권도 발행하고 누구는 2년 만기, 누구는 3년 만기, 5년 만기 만기별로 수익률이 있으려면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만기를 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옛날 게 발행했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만기가 얼마 안 남았거나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보통 요 만기 수익률 곡선이잖아요. 요 만기하고 수익률 곡선을 그릴 때는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채권이 다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는 그렇죠? 액면가 5%. 그러니까 똑같이 1년, 2년 만기가 다 다른데 발행하는 것도 이제 국가예요. 근데 누구는 그렇죠? 뭐 액면이자율 5%, 누구는 액면이자율 4%, 누구는 3%.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요. 요 수익률 그래프를 그려라.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채권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모든 게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액면가도 동일하고 그렇죠? 액면 이자율도 다 동일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가 이런 수익률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누구 걸로 하겠어요? 정부 걸로 해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정부예요.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뭐 한 200개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뭐 전 세계 나라가 뭐 한 2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요 채권을 발행할 거예요. 그럼 그 나라별로도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발행할 것 같아요? 미국이죠.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가 수익률 곡선 그릴 때 우리나라 이제 정부 국채로도 그리지만요 미국 국채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보시고 아 뭐야 수익률 곡선은 뭐 간단한 거네, 그렇죠? 만기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인데 그 얘기는 everything is constant, everything is same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태에서 만기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익률 이런 곡선이 이처럼 곡선의 형태를 쓰려면요, 그죠? 만기별로 촘촘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 수익률 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그 미국 국채 수익률 혹은
국내 국채를 가지고 해요. 회사채 갖고는 안 하죠. 왜냐면 어떤 회사들은 그렇죠? 3년짜리 발행했다가 한참 발행한다가 또 발행하고 발행 조건이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로는 이걸 좀 그리기가 어려워요. 어쨌거나 그 수익률 곡선은요. 만기하고 채권 수익률, 채권 투자 수익률이다. 이런 게 있어요. 요건 어떤 뜻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기가 긴다는 건 뭐예요? 얘 발행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만기가 10년이에요. 10년짜리가 있고 얘는 1년짜리가 있어요. 1년. 그러면은 1년짜리라는 건 야, 내가 1년 후에 이자하고 액면가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다오라고 한 거고 만기가 10년이라는 건 야, 내가 10년 후에 액면가 줄게. 물론 이자는 중간중간에 주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액면가 줄 테니까 내가 상환일 때 나한테 돈 좀 빌려다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돈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그 약속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예죠? 오래오래 지날수록, 그죠? 망할 위험, 우리가 말하는 디폴트 리스크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신용 위험이죠? 매우 매우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죠? 위험이 커지면, 우리 그 1권 교재에서 배웠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배웠잖아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커져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뭐, 노멀도 있고, 스테이프도 있지만, 뭐, 상관없어요. 스테이프라는 건 이게 가파르다는 뜻인데, 요런, 그죠? 우상향하는 이런 수익률 곡선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관찰이 돼요.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게 조금 더 많이 관찰되고요. 근데 이렇게 플랫하거나, 그죠? 10년짜리 만기나 1년짜리 만기나 투자 수익률이 같은 경우, 혹은 오히려 10년짜리 만기 투자 수익률이 더 낮은 경우, 단기보다요. 이런 경우들도요, 간혹가다 관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야, 이러면 이걸 우상향이 일반적으로 기본인데, 이렇게 플랫하거나 인버트한 거, 역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주로 이제 4가지 이론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요, 딱 2가지 이론만 설명했어요. 그 얘기는요, 이 수익률 곡선을 설명하는 이론 자체가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수익률 곡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 볼까요? 만기예요. 채권의 만기. 그렇죠?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 이 수익률을 우리가 이일드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요, 곡선이잖아요. 이일드잖아요. 이일드. 그렇죠? 곡선은 커브. 그래서 이일드 커브라고도 해요. YIELD 커브. 그렇죠? 이일드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과 국채 만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선호 이론, 힉스라는 사람, 경제학자 힉스라는 사람이 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증가한다. 일드 커브가. 왜 그러냐? 유동성을 선호한다. 사람들은 지금 소비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그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돈을 빌려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소비하지 않고 이 소비를 10년으로 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2월에 대한 내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는 거, 당장 유동성에 대해서 나도 다 좋아하지만 이걸 포기한 대가로 주는 게 유동성 프리미엄인 거죠. 사실은 여기 힉스는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이라고 있는데 그걸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상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야, 관찰해보니까 요 플랫, 그쵸? 그 다음에 플랫도 있고 인버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냐? 나오죠. 그래서 어쨌거나 만기가 증가할 경우에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경우 혹은 하락하는 경우, 평행하는 경우, 이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시장에서 다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럼 비중적으로 한 10번 관찰되면 이런 것들이 한 7번, 그렇죠? 나머지 것들이 한 3번 이렇게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 뭐 예를 들어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정책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상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정책적이냐? 왜냐면 이제 금리가 보면요, 이게 이제 만기 딸이에요. 단기 금리, 그렇죠? 여기는 장기 금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페드라고 하죠. FRB, 페더럴 리저브 뱅크, 미국의 그죠? 한국은행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이 기준금리는 매우 단기 금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금리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하락시킨다. 물가가 높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는 그렇죠? 장기 금리까지는 정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장기 금리는 미래의 자금 수요와 공급, 어떻게 말하면 중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에 따라 가지고 장기 금리가 결정돼요.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약간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경제가 매우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해볼게요. 금리를 막 올려요. 금리를 막 올려. 금리를 막 올리면 단기 금리는 되게 높아요. 근데 원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불황일 것 같아요. 불황이면 자금의 수요 별로 없잖아요. 자금 공급할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수요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관찰이 가능하겠죠. 이거 아까 말한 우하향 형태. 그렇죠? 볼까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단기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 사실 딱 요 얘기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날짜는 제가 밝히지 못하나 지금 요 촬영하고 있는 요 최근의 그 세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역전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이렇게 하향하는 형태의 수익률 곡선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중기 금리라고 해볼게요. 만기가 4년이니까. 예를 본다면 단기 금리가 높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단기 금리를 막 기준금리를 막 올려요. 근데 한 2, 3년 동안에 우리가 그 경기 전망을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했어요. 약간처럼. 그러니까 이 우하향할 수 있는 윈도우, 이제 만기를 언제까지 보느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쭉 그린 건 만기를 한 5년까지만 본 거예요. 근데 만기를 이렇게처럼 거의 30년까지 본다면 이게 우하향하지만 그래도 더 길게 뭐 10년, 20년 우리 경제를 본다면 경제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사면 어느 채권이 지금 제일 저렴하겠어요? 그렇죠? 저렴한 거는 채권이 저렴하다는 건 이자율,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단기채가 저렴하고 또 비싼 건 얘가 비싸지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만약에 야 얘는 이제 앞으로 내려지고 그렇죠? 얘는 올라갈 거야. 얘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이런 식으로 다시 될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상된다면 얘는 이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단기 채권을 사고 중기 채권을 얘는 다시 수익률이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얘를 매도하고 뭐 이런 이제 전략도 쓰겠죠. 이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형태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그 힉스, 유동성 선호 이론 관련해서 힉스 이론하고 시장 분할 가설이라는 걸 썼어요. 예, 칼버슨, 뭐 이 사람 혼자가 얘기한 거지만 이 사람 외에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시장 분할 가설은 얘처럼 이런 거죠. 야, 단기 금리는, 그쵸? 정책적이야. 장기 금리는 시장의 자금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정되는 메커니즘하고 얘가 결정되는 메커니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상향할 수는 없는 거야. 뭐 이렇게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시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여기 시장 분야에 가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MMF 같은 펀드들이 있잖아요. MMF는 법적으로 이제 만기가 보통 이제 75일이죠. 가중평균 만기가 75일 이내 것들을 유지하니까 또 MMF는 또 채권들만 대부분 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MMF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하고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이 만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장기 채권들을 더 선호해요. 이런 보험회사들의 플레이하는 시장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이자율이 결정된다. 수익률이 결정된다. 그래서 시장이 서로 마치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시장 분할 가설을 그렇죠? 그렇게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설, 어떤 데는 이론, 그렇죠? 여기도 유동성 선호, 가설, 어떤 데는 이론.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용어를 쓰시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죠? 얘네들도 아직 그죠? 이런 이론이나 가설들이 하나에 그죠? 완벽하게 야 이게 맞죠? 이 사회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라고 많이 널리 액셉트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70명이 나 액셉트 할래 그래도 30명이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간에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서 각 시장별로 수요 공급에 의해 금리 결정. 요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요거 얘기하면 여기 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얘기했냐. 이것처럼 아까 또 이제 단기, 장기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수익률 곡선의 형태는 다양한 이론 통해서 설명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건데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이 안 돼. 그쵸? 아까 전에 유동성 선호 이론은 우상향. 평평한 거는 보통 기대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평평하게. 그다음에 우하향 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역전 현상,
뭐 낙타형도 있어요. 낙타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몇 개 안 나왔지만요. 낙타형은 뒤에 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보시면 단기금리 낙타형이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죠? 뭐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중기금리가 제일 높은 거 반대로 되겠어. 버터플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얘네들이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보는 거죠. 마치 나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